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한전에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거친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적자가 심한데 무슨 대학 설립이냐고 따졌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사업에 딴지 걸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시작부터 한전공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지 여러 이견이 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적자인 상황에서 전력기금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무리라며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적극적인 옹호에 나섰습니다. 공대를 또 만들어요. 돈을 들여서. 거기에 전력기금 쓸 계획이 있습니까, 사장님? 특히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의 감정적인 발언도 거침없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던데 혹시 사장님 시키셨습니까? 이에 대해 여당 의원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라며 당리 당략에 이용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고품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에 저는 직면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야당 의원들은 특성화대학과 겹친다고 지적을 이어갔지만 한전은 개념부터 다른 대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과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대학들이 취업형 대학이었다면 이 학교는 창업형 대학이 돼야 되는 점에서 시도 자체가 다릅니다. 또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은 무리라는 야당의 지적에 한전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야 하는 인프라라며 한전공대 설립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사실상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정종재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부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총선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 부시장은 민간공원 2단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자신과 관계 공무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남은 공직 기간 동안 광주시장에 전념하고 행정가로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동남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여왔던 정 부시장은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신인이면서도 상당한 인지도를 갖춘 정 부시장이 결국 총선 불출마로 돌아서면서 예비 후보군이 난립했던 광주 동남갑 선거구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자신의 성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여중생 딸을 살해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을 도운 친어머니에 대해서 법원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지난 4월 27일 목포의 한 거리. 숨진 A양이 친엄마 39살 유모 씨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오릅니다. 친아버지 집에 살던 A양을 엄마가 공중전화로 불러낸 겁니다. 의붓아버지 32살 김모 씨는 무안군의 한적한 농로로 차를 몰았고 수면제를 탄 음료를 A양에게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의붓딸 살해한 이유가 뭡니까? 친모와 함께 범행 계획했습니까? 엄마 유 씨는 남편이 내가 A양을 죽일 테니 차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알아서 하라고 하자 안에 있겠다며 남편과 자리를 바꿔 앉았고, 남편이 딸의 목을 조르는 동안 13개월 된 아들을 안고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특히 유 씨는 딸이 목이 졸려 남편의 옷자락을 부여잡는 걸 보고는 딸의 손을 잡아 뿌리치기도 했습니다. 또 남편이 시신을 옮길 땐 거들었고 저수지에 유기한 시신이 떠오르자 다시 가라앉히기 위해 남편과 함께 그물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살해 계기가 된 건 딸의 성폭행 신고. A양은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행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 내용을 엄마 유 씨에게 알려주자 살해를 계획한 겁니다. 법원은 오늘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양의 고통과 비참함을 헤아릴 수 없다며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여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살인과 사체 유기에 있어서 대부분의 실행 행위를 담당한 점을 고려했고요. 그 친모에 대해서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한 점, 그리고 계부에 대해서 범행 결의를 정신적으로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해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양이 용기를 내 성폭행을 신고했는데도 목포경찰과 광주경찰이 관할을 따지느라 보름 넘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A양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좀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범행 당사자인 계부와 친모가 처벌을 받은 만큼 이제는 제2, 제3의 피해 아동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교통사고는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면서 난폭 운전을 유도해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서 난폭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눈에 띕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기 위해 교차로 가운데까지 나와 신호를 기다리고 중앙선을 이리저리 넘나드는가 하면 승용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옵니다. 신호 위반도 곳곳에서 벌어집니다. 경찰이 교차로에서 단속을 시작하자 불과 40여 분 만에 7명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자, 적용법조는 신호 위반입니다. 벌점은 15점이 부과되고요. 이륜 자동차는 범칙 금액은 4만 원입니다. 단속 현장의 경찰들은 최근 배달 대행업이 성행하면서 오토바이 난폭 운전이 부쩍 잦아졌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배달 앱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퀵 서비스 업체가 증가하다 보니까 배달 업체에서 난폭 운전을 하거나 인도 주행 이런 위반 행위로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난폭 운전은 사고로 이어집니다. 지난달 여수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통계에서도 지난 5년간 오토바이 사고 발생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오토바이 사고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경찰 등 전문가들은 교통 질서를 준수하려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배달 업계 차원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배달 업체가 늘어나고 배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많이 나는데 배달 사고가 나면 개인뿐만 아니라 업주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어떻게 좀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계속되는 오토바이 난폭 운전과 늘어가는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완연한 가을 분위기 속에 곳곳에서 축제가 열리고 단풍의 물결도 서서히 남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완연한 가을 정취에 온 세상이 가을꽃으로 물들었습니다. 흐드러진 억새꽃은 선선한 바람에 춤을 추고 알록달록 코스모스는 화사한 꽃잎을 피웠습니다. 오묘한 빛깔의 핑크뮬리도 고운 자태를 뽐내며 나들이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핑크뮬리를 보니까 제 마음도 지금 20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날씨도 너무 좋고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가을 하늘이 너무 맑아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파란 하늘 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다채로운 축제도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개막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지는 나주의 대한민국 마한문화제와 강진에서 열리는 남도 음식 문화 큰잔치에서는 가을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와서 또 저기도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마음이 흐뭇해요. 그냥 따뜻하고. 왕관 만드니까 너무 재밌어요. 점차 서늘해지는 날씨에 단풍의 붉은 빛도 서서히 남아가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설악산, 오대산 등 강원 지역의 단풍은 이미 절정에 다다르고 있고 지리산은 오늘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내장산과 무등산도 다음 주 주말이면 약 20%가량이 단풍으로 물들겠고 다음 달 초면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반도에 위치한 찬 공기 덕에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쪽으로 비껴가겠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은 없겠지만 주말 동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이 좋아서 가을 정취 즐기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꼭 따뜻한 옷차림 하시고 나들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파업에 들어가면서 KTX 호남선 등 전체 호남선 운행 열차의 30%가 취소됐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오늘부터 14일까지 운행 예정인 호남선 KTX 열차 356편 중 99편의 운행이 취소됐고 새마을호 등 일반 열차는 388편 중 136편이 취소됐습니다. 코레일은 운행이 취소된 열차를 예매한 경우 모두 환불이 된다며 코레일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에서 취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 건설노조가 외국인 불법 고용 근절과 지역민 우선 고용 등을 요구하며 광주시청 점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건설노조 광주전남 지부 노조원 700여 명은 오늘 오전 9시부터 광주시청 1층 로비를 사전 예고 없이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노조는 외국인 불법 고용으로 촉발된 타워크레인 고공농성과 관련해 A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등과 체결한 합의안이 일방적으로 파기됐다며 광주시가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노조원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고 시가 중재에 나설 때까지 시청 점거 농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올해 정율성 동요제에 참가한 8개 초등학교에 특별상과 함께 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순시엔위 주 광주 중국 총영사는 광양제철 남초와 광주 월산초등학교 등 정율성 동요제에 참가한 8개 모든 학교에 한국과 중국의 우호교류 활동에 공헌했다며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습니다. 정율성 동요제 광주시장상을 수상한 광양제철 남초등학교는 올해 중국 청도에서 열린 합창제에 참석했고 광주 MBC는 내년에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가수이자 미술가로 활동하는 솔비 씨가 안무팀 등과 함께 개막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